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1월 30일 11월 말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로트 인피니티라고 제가 꿈에서 본 글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말일자 싱킹 브릿지 타임즈를 편집을 했습니다. 직역하자면은 무한대를 중단하라, 끝내라, 차단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왜 제 꿈에 나왔는지 그것도 영어로 참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젤렌스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포기하겠습니다. 스카이뉴스가 인터뷰한 얘기를 텔레그라프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금요일 밤에 처음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의 영토를 양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나토 우산을 받는 대가로 일시적으로 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휴전이 합의된 후 키이우가 현재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동부 지역의 영토 반환을 디프롬이라고 했는데 외교적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 지도상으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러시아한테 뺏긴 땅이고 크림반도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에 약간 회색으로 된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지금 북한군이 여기 들어와 있는 요 지역이 있죠.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로 이 지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빼앗긴 땅은 휴전협정을 하는데 러시아가 내놓을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뒷받침되는 뉴스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및 드론 상호 공격했다. 로버트 그리널이 BBC 뉴스에서 11월 25일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키이우 쪽에 이 드론이나 미사일 등으로 인해서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푸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로 키이우 위협. 이것은 크리스티나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AFP에서 11월 29일 날 한 건데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이게 지하에 피해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소개를 한 내용이네요. 푸틴에게 영토를 할양할 수밖에 없는 건지, 즉시 정정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들이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아오바 야마토라고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탄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까? 배경에는 매월 몇십억 달러에 이르는 대우크라이나 지원과 그에 기인하는 미국민의 피폐가 있다. 조기 종결은 미국민에게도 이치에 맞다. 하지만 트럼프 씨는 구체적 수단을 아무런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크림 등 일부 영토의 할양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라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것 호언장담 트럼프 주니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니어 이름이 에릭인 모양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영국 어느 쪽에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지적.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역량에 대해 이제 갑자기 최대
핵 보유 강국인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태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죠. 바이든 정부 미제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용했었다는 거, 우크라이나 양보하면 사망자 없었다 트럼프 지지론, 현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무기 공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모스크바 지국장 메건 스택 씨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진위로 승리 전방이 희박한 정쟁을 장기화시킴으로써 러시아의 국력을 깎아내리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젤렌스키 조기 정결을 기대한다. 이런 소제목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여름에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공세를 단행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점령했다. 이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향후 평화협정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바이든 정부 허리 비판 집중. 이 허리가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우크라이나 미 대사의 존 허브스트 씨는 바이든 정권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대해 바이든 씨는 푸틴 대통령의 핵의 위협에 영향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병기 시스템의 제공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승인이 좀 늦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시기를 놓쳤다. 모스크바로 번지는 조용한 희망, 국제적인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내 경제는 비교적 견조하다. 영토 사수냐 양보냐 엄격한 선택을 강요받는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이라는 트럼프식 거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침략 전쟁을 벌인 러시아를 감안하면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떡할 거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여러 개, 수백 개가 달렸는데, 조회수가 많은 거를 그 위에 띄워줍니다. 야후 재팬은. 신공한 쪽이 이득을 보다. 정의는 정치로 결정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아니겠느냐. 경찰을 자칭하는 국가, 국제조직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자국 영토는 무엇이든 자국에 지켜낼 수밖에 없다. 일본도 헌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미일 안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럼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보 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다는 지리가 있어 해군력, 핵 잠수 기술, SLBM 배치 등 일본 자신의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미군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SLBM 방어 미사일 개발을 성공을 했죠. 저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군대에 불과한 거고, 트럼프의 판단은 그것을 일본 국민이 이해할 기회라고, 우리 그 일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글 댓글을 단 사람은 자주국방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댓글을 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에 의해서 핵우산만큼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모든 것이 자주국방을 위한 산업 발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수틀리면 모두 군수물자로 바꿔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 저성장 공포, 증시도 급락. 저성장 공포라는 용어를 썼네요. 이동훈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찍이 한국의 저성장은 뉴노멀이다. 뉴 저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삶의 형태가 조정이 돼야 될 거다. 이런 견해를 쭉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경제 1%대 성장 고착과 비상, 금리 인하에도 코스피 1.95% 떨어져, 수출 부진 속 내수 침체 악화일로, 세수 결선 확대 재정 부담 가중, 이게 뭐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재선에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꾸준히 이 경제 성장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바이든 때도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엄살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 10월 산업활동 부문별 지표가 산업 생산에서도 줄고 소매 판매에서도 줄고 건설 기성도 줄고 설비 투자는 더더욱 제조업에서 줄었다. 이런 그 통계청의 통계를 그래프로 해서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또 한 뉴스로 사질 났는데 만들면 뭐하나. 가게도 기업도 전부 지갑 닫는다. 류영옥, 이희수, 김재림 3명의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취재해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소매 판매 설비 투자 0.4, 마이너스 5.8, 다 각각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국내 경기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게 디프레이션에 이미 들어왔다고 전에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국내 경기 상황이 점진적으로 디프레이션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좀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 생산, 투자, 가계 소비가 모두 전월 대비 주로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부동산 침체와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도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한파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파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확상 내려가야 됩니다. 부동산 버블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한국 수도권이 지방은 몰라도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젊은 세대에 희망이 생긴다고 누누이 저는 주장합니다. 경기 저성장으로 가가지고 주택가격이 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주식시장 내려갈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는지 모르죠. 그러나 저평가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올리는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업 자체의 경영 돌파구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아파트 거래량이 월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겨울철이 또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국내 경기가 안 좋으면은 먼저들 제일 어느 정권이나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대부분 첫 작상을 내는 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인데 이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과연 그 부동산 세대 수는 늘어난다고 하고 소가족 제도가 돼가고 있으니까 소가족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 대형 주택보다도 소형 주택들이 더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좀 거국적으로 네덜란드처럼 그 암스테르담이 70%가 임대주택이라며요. 국민들이 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임대주택을 질 일이지 무슨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다.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김정은 러 국방장관 접견, 러용토 완정 정책 지지할 것, 민희원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단호한 행동 취하는 것은 정당한 방위권 행사, 추가 무기 병력 지원 등 러시아의 대가 제공 논의 가능성, 국방회담소 전투 단결 전략 전술 협동 강화 합의도 진행해.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바뀌었죠. 벨로루소프 장관을 접견해가지고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별도로 노광철 국방상과 벨로소프 장관이 회담에서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전투적 단결과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해 나가는 문제가 토의됐다고 전했답니다. 이 러시아 신임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 아닌 경제통을 푸틴이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국 이런 거로 보면은 결국 현대전은 종합적으로 경제력을 뒷받침한 물류, 병참 전쟁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 전체를 봐야지 모자이크 조각만 보나. 검찰의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 이후 세계일보 뉴스입니다. 위증 전체를 하나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이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사람은 교사의 의도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 결과를 가지고 유무죄를 판결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 인정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럼 김진성이는 자기가 그냥 독박 쓰고 아니 내가 알아서 위증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는 뭐 위증을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자기 목숨 아깝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면서 검찰도 항소를 하긴 해야죠.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죠. 이런 생각을 이 대목에서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변호를 합니다. 또한 법원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건을 접하는 것이며 2대1이란 불리한 입장에서 범죄를 기소하는 것이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마녀의 법증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마녀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다. 절대 쪼개서 보지 않는다. 이 마녀가 나쁜 마녀라는 뜻이 저는 결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마녀는 그 과학적인 정신으로 화학실험도 할 수 있고 또 천문에도 능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한 여성분들을 종교재판에서 마녀로 몰아붙였죠. 제가 얘기하는 이 마녀는
중세 시대에도 과학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중향의 무역전쟁 선제 공격, 이에 맞설 시진핑 카드는 이윤정 기사가 조선 비지에서 했습니다. 일본 뉴스를 보면 벌써 2, 3일 전에 이런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에 10% 추가 방침. 중국 공급망 차단, 환율 전쟁, 주변국 동맹 강화로 대응. 기술 자립, 생산기지 이전한 중국, 역량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을 미국 펜타닐 위기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근데 이번에 그 마약과 연계를 했죠. 관세 인상하는 거. 멕시코한테도 관세를 25% 매기겠다는 거는 정확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뭔가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준 카드는 공급망 차단, 환율전쟁, 주변국 동맹이다. 다시 이 소제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트럼프 1기와 바이든 거치며 체력 기른 중국이다. 역량은 제한적 주장도 관세 60%를 때리면은 중국이 돈을 내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 수입업자가 돈을 내는 거니까 어쨌든 이미 나왔지만은 그 물가 인상의 0.15%의 15% 전체적인 물가 인상은 0.15%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중국 산업계가 생산기지를 대거 해외로 옮겼다는 점도 있고 트럼프 관세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금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기사네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시는 중국은 미국의 1위 무역 적자국이지만 그 적자 정도는 2022년 10월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이는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근데 굳이 그 올해 5월 27일 날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안 오고 리창 총리가 왔어요. 그러면 국가의 대표끼리의 회의가 정상회의인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개최해도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시진핑 엉아는 내가 엉아야 니들은 똘만이야. 예, 그러니까 내 총리를 보낼게 내 2인자를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회의를 하라고. 이 정도 되는 시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존신도 없냐 이게요. 그러면 이거 회담을 하들 말든가. 시진핑이 와야 회담을 하겠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기시다 총리 나가기 전인데 일본은 내각제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이 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제고 그러면 총리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내보내고 일본은 총리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총리 그냥 와야 되고 그런 데면 모르겠어. 이 윤 대통령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가 이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디바 치와와 더 퓨처 오브 멕시코 피터 자이안이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어쨌든 세계의 제조업체인 중국이 왕자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안을 찾고 있다. 그게 멕시코의 그 치와와라는 시가 있다고 그래요. 이 도시가 항공우주 및 중국 반도체와 같은 산업이 전문화되어 치와와를 매우 생산적이고 저렴하게 만든다. 그래서 산업 확장이 계속됨에 따라 이 도시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측이 좀 벼서한 거지만은 항상 그 최근에 그 돌아가는 거를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 중국이 과잉 생산으로 악성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면 그러면은 중국은 덤핑 수출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원가 세계의 노동 생산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중국이 덤핑 수출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그런 결과는 나중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중국에 대해 관세 총 기존 60% 했는데다가 추가로 10%도 매겨서 70%로 관세 인상을 하겠다. 중국 제품에 한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 멕시코가 향후 치와라는 그 어떤 그 도시 공업 도시 같은데요. 좀 매우 활성화될 것 같다. 텍사스하고 아마 또 가깝겠죠. 태권도를 배우다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체리 어떻게 설명할까요? 올리버 쌤이라고 유튜버로 영어 교사였던 친구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텍사스에 지금 살면서 유튜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에, 엄마는 한국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빠는 미국 사람이라고도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속상해. 왜냐? 자기는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미국말도 할 줄 알고 생긴 거는 뭐 자기 거울도 봤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중 국적인 게 결코 속상한 일이 절대 아닌데 지금 속상하답니다. 체리는 한국이면서 동시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체리에게 이중 국적은 아직 낯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남의 뉴스라기보다도 나의 손녀보다는 손자는 그 남자애는 병역 의무 이행 여부로 어, 병역 의무 입대 나이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걱정하는 나에게 저의 그 아들놈이 아버지 그건 제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제가 걱정할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뜻이 있으면은 이 원래 저기 외국에 살더라도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크면은 모국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모국어라고 쓰는 이유가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은 외국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는데 엄마가 외국 사람이면은 한국말을 배우기가 애들이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긴즉슨 우선 그쪽 나라 문화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국어 학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좀 눈치가 보이니까 뭐 요즘 휴대폰을 개통을 시켜줬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접하게 되니까 한국말을 자기네들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를 또 옆에서 잠깐 지켜봤습니다. 아직 뭐 거의 그 걸음마 단계지만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목루 동심 파괴, 파이팅 정우성. 요게 문갑이라는 여자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라고 그러고요. 결혼 전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인스타 할 때 몸매 자랑을 하는 이런 것도 찍어 올린 건데 정우성 팬들 호날두 봐라. 한국도 개방적 사고 가져야 호날두와 비교할 수 있나. 정우성은 파렴치 아닌가. 쓰레기짓 한 것이다. 유부녀와 불륜 속에 또 불륜을 언론에서 연병 떨고 있다. 이정재와 같은 경우는 난리 브루스가 났을 것이다. 이정재는 우파 배우다. 정우성은 좌파이다. 그러니까 언론도 정우성 지금 두둔해주기 바쁘다 이런 얘기죠. 정우성 결혼한 게 아니라 못한 건 문갑이 임신 중 한 말. 이소영이라는 국회의원인데 정우성 혼외자 낳았다고 결혼 숨 막힌다.
이런 페미니즘적인 그런 여자의 적은 여자. 코로나 전과 후 물가 2배는 뛰었다. 이게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갈 거란 걸 얘기하는데 이름은 들어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유명한 모델 같진 않아요. 결혼은 안 해. 정우성 사귀지도 않는 문갑이 뭐 근데 요거 잊어버렸고. 근데 이 방송의 특징은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긴 있습니다. 좌파의 어젠다를 실행하는 배우 정우성. 서울의 봄도 사실은 좌파적인 그런 성격의 영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우성이 동정을 받을 가치는 없다. 정우성은 좌파에게 양털깎기를 당할 것이다. 소설. 정우성 문가비에 줄 양육비는 최고 300만 원, 혼외자 상속분 100%. 이거 월 3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정우성 혼외자 논란 대비 올해 CF 한 편도 찍지 않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도 사임했다. 논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 정우성 소속사 이디스트 컴퍼니 지나친 억측 사실 아니다. 히스토리를 보면은 2022년 문갑이 정우성 첫 만남, 2023년 6월 문갑이 임신, 2023년 11월 30일 성시경 유튜브 채널 출연,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시기를 놓쳤다. 2024년 3월 문갑이 출산, 2024년 11월 20일 문갑이 인스타그램에 아들 공개, 2023년 24일 정우성 친자 인정을 먼저 했고, 근데 이틀 뒤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그래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또 대우조선 파업 주도한 민노총 간부 창원 간첩단이었다는 거를 연계하면서 북한 중국 간첩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자들. 예, 잠깐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 유엔 난민 기구인데 이거 오타를 했네요. 여기에서도 정우성이 그 대사를 관뒀다는 얘기고 에볼라 퇴치는 뒷전 WHO 직원들 콩고에서 수년간 성착취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그 구조 단체들이 성행위 강요했는데 유니세프, 월드비전, 옥스팜, 국경 없는 의사회, 알리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겨레가 2021년 9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0%가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중에 그런 나쁜 애들이 있다. WHO 과로사 늘어 코로나 재택근무로 노동시간 증가 우려. 이거는 원인을 전도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재택 없는데 어떻게 노동시간 증가해가지고 과로사가 증가하느냐. 이 WHO라는 데도 이상야릇한 기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팬데믹 동안 인신매매가 심해진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흑인은 더 높은 비율로 코비드19에 걸리고 있으며 백인보다 사망률이 2배 높습니다. 이런 거를 그 WHO가 했는데 정작 아프리카는 백신도 안 맞고 코로나 환자도 그렇게 생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WHO 뉴스에 중간에 껴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이게 문제다 이거죠. 보도되는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되겠고. 해외 입양은 인신매매였다. 국가가 범죄에 가담한 걸 꼴이다. 아시아의 애를 입양하는 것은 소아 성애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중국이 해외 입양 보내다가 중단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 노예 무역도 있었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았다. 부모가 딸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았다. 강간당한 원인 제공은 누구인가? 이런 것도 좀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또 태영아들 마약 사건 등 모두 연결된 것은 중국이 나온다. 태영호도 그 영국 대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
친중 외교관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네요. 왜 영종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려고 하는가? 정성 카지노 의료 서비스가 왜 있는지 아냐? 자관,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영종도에 내국인 카지노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그런 뒷배경 세력들에는 전부 다 그 중국의 음모가 깔려 있다는 거로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 이게요. 저도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제 없어야 된다. 시의원, 구의원 없어야 된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아까 그 처음 얘기 나올 때 그 저성장 구조가 노멀하려면은 국가재정도 그 수입이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주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교무금 내지 그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줄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참에 없애자. 그러면은 그 경기 하락 그 이 공포 뭐 이런 건데 그 공포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지방자치 없애는 공포는 공포로 제압을 한다. 이렇게 좀 제가 아재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은 반드시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은 쓸데없는 공금을 안 써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올리버 쌤의 그 한국 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썸 코리아라고 이것도 유튜브인데요. 한국을 직접 찾아온 하버드 언어학 박사가 길거리에서 한국어 보고 분한 이유, 어, 분노한 이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젊어서 그 한국어를 접하게 됐다는 그 스토리 쭉 이런 거를 한국말을 매우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한국어 마을을 설립하게 된 이야기와 한국어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한국어를 18세 이하에서 배워야 좋기 때문에 한국어 마을을 만들게 되었다. 한국어 마을 이름은 호수마을이라고. 운영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여름 6주 동안 하고 있다.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 호수마을을 현대식 디자인 접목해서 만들었다. 한문과 한국어의 접촉으로 생겨난 언어민족주의는 사실상 문자민족주의다. 그래서 한자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자를 중국에서 쓰는 어휘도 있지만은 중국 한자를 빌어서 우리가 그 단어를 많이 만들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은 일본식 한자 어휘가 있고 한국식 어휘가 있고 그러면 AI가 그걸 알아서 번역은 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하고 좀 생각이 잠깐 틀려요. 그동안에 2조 50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사대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그 한자들을 그 써오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한자를 병행을 하고 있죠. 그 한자 발음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음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생각이 틀린 게 자, 2조 500년은 접할 게 한자뿐이 없는데 이제 1945년부터 미국말이 들어왔다 이게 미국 언어가 영어가 요즘 젊은 애들 한자 안 배우더라도 그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있냐? 그리고 그 유학을 가더라도 이제 뭐 요즘 일본 가겠어요? 주로 미국 많이 가려고 그러지. 한국어와 영어가 접촉되어 새로운 어휘를 또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식한 입장에서 우리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오케이 이래도 우리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오케이를 영어 오케이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한글로 오케이로 써도 안 통할 리가 없다 이게요. 섹스 아주 특별한 거죠. 러브 뭐 이런 거 그게 옛날 한자 사랑 애자인데 우리말 그 있지만은 이분의 견해도 뭐 존중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한자 모르더라도 인생 살아가는 게 크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고려인된 한국어 방언도 접촉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한자를 어떻게 재미있게 가르칠 것이냐. 왜냐하면 풍부한 어휘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국어 보급 정책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GDP에 따라 뉘앙스를 달리 교육해야 된다. 이 뜻은 GDP가 낮은 나라에는 한국말을 배우면 취직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선진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국의 문화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뉘앙스가 다른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또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훈민정음 독해본인가? 그거 보더라도 지금 말 발음하고 틀려서 또 한자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우리 잘 몰라요. 사실 왜 그렇게 옛날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들 안 배우시냐 이런 얘기는데, 어쨌든 15세기 한국어와 현재 한국어는 매우 다릅니다. 발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장 구독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기후변화, 인구 감소, 탈세계화는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무한반복으로 돌아가는 거냐. 아이솔로트, 그거를 차단? 왜 그런 꿈의 세상에 영어가 보인 적은 내가 그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그거를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깨자마자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